자, 은퇴 후 월급 만들기 5단계. 그래서 인생 이정표를 만들고 평균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기대 수명, 아내 독거 기간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인생 이정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생활비와 이벤트 비용 예상하기. 그래서 내가 지금 은퇴한 후는 뭐 이미 자녀를 출가를 하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생활비를 쓰는 거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은퇴 전보다는 조금 낮게 좀 책정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얼마를 책정할 거냐. 기본 나는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똑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100% 반영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한 기간 동안에 자녀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랬을 경우 이벤트성 자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녀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퇴직은 빠르고 늦게 결혼하는 추세다 보니까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공적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마련한다. 재취업이나 주택연금을 고려하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득 공백 기간 점검하자.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국민연금 나올 기간은 아직 멀었고 이러면 소득의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퇴직연금으로 가겠다. 오케이. 퇴직연금.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내가 다른 재취업을 통해서 이 공백 기간을 메꾸겠다. 네,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단계는 덕고 생활기간을 점검하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성분이 남성보다 10년을 더 산다. 그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족연금, 주택연금을 점검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족연금으로 좀 충분한 건지 아니면 부족하다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지금부터 좀씩 수령해서 어차피 주택연금은 두 분 다 사망할 때까지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어떤 독거생활 관련돼서 연금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종신연금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배분할 경우에 취약한 리스크. 자, 취약한 리스크 뭐가 있죠? 매월 일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나중에는. 지금 당장 괜찮은데 구매력. 그 다음에 이벤트성 자금을 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나하고 다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제도.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예. 이렇게 있고 뭐가 또 있다 그랬죠? 자, 퇴직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과 연금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직역연금. 그리고 기준의 생활보장하는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1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보장의 퇴직연금 2층 구조. 그 다음에 개인연금, 뭐 IRP든 연금저축이든 그래서 자기보장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국민연금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사회보험의 성격이 있다.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강제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있다. 소득의 재분배, 그래서 평균을 항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좀 많은 사람은 좀 적게 받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적립 방식이다. 부가 방식은 절대 아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유럽의 방식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적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적립 방식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 가입자, 우리가 직장 가입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을 한다라는 부분. 지역 가입자는 어때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아닌 분이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외된 자로서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 자,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의 연금보험료율을 곱하고요. 기준소득 월액은 보험료 및 급여 산정에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이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다 9%죠. 근데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어떻게?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한다는 거. 자, 국민연금의 특징이 아닌 것. 자, 사회보험 성격이 맞죠? 네.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도 맞고요. 그죠? 부분 적립 방식이다. 부가 방식은 아니다. 그죠?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기준소득 오래기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오래기다. 그렇죠? 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이게 뭐라 그랬어? 전액 납부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거는 지역가입자죠. 지역가입자. 그렇죠? 자, 지역가입자 이미 계속가입자는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소득의 9% 맞죠? 자, 농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보험 요율은 같으나 부담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을 알고 있냐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및 또 지역 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뭐예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 임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예요? 과거에 가입했었던 분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가입 못해 이제 중단이 됐을 때 다시 내가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 가입자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 연금급여, 급여의 종류. 자, 노령연금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가입 기간이 몇 년? 10년 이상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각 출생 연도별로 다르지만 60세부터 65세 달한 때부터 수령을 한다. 어떤 금액을? 기본연금에, 부양가족연금에, 이거 뭐 가족수당의 개념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조기노령연금. 자, 뭐 어차피 소득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 나 65세 수령해야 되는데 지금 나 벌써 60세인데 은퇴를 해버렸어. 그러면 5년이나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저축도 못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빨리 좀 받겠다. 그래서 받으면 조기 노령연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6%씩 감액해서 무려 55세 수령을 60세인 분이 55세 수령할 경우에는 5년 전이니까 30% 감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분할연금 뭐예요? 이혼했잖아. 이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연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거죠. 주장. 예, 당연한 거죠. 자, 이혼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2분의 1로 지급받는 연금이죠. 2분의 1. 그렇죠? 자, 혼인 기간 중 납부 기간이 5년 이상해야 된다라는 거, 이 개념 조건이죠.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해야 되는 거고, 본인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돼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랬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때 설명드렸을 때 뭐 혼인 기간 가입 기간이 30년이 혼인 기간이 10년 있을 때 300만 원 수령하게 되면 자, 3분의 1 혼인 기간이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 100만 원이 같이 기여한 거죠. 그래서 2분의 1만 주니까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50만 원을 수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장애연금 가입자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장애 발생 시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에게 일정률로 지급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 자, 반환이시금 사망, 구기 이주나 60세 도달 등은 더 이상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급 요건이 최저 10년 가입인데, 그렇죠? 그런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자, 사망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더 넓은 범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그렇죠?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 약간은 개념은 좀 차이가 있다. 네. 특수직역연금제도, 그래서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그다음에 별정우체국연금에서 4가지 종류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군인연금이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좀 어떤 보상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연금이 가장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사학연금이 그래도 재정적인 안정도가 조금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특수직역연금제도 4가지의 연금제도가 있다. 자, 특징을 알아보면요. 자, 공무원연금은 인사정책 차원의 공무원제도다라는 거고요. 부양원리와 사회보험의 원리가 혼재되어 있다. 자, 근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원리만 있다는 거죠. 부양원리는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고용주로서 비용 부담이 주체가 된다. 국가죠. 국가. 그래서 성격이 연금과 퇴직금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급여예요. 급여. 그죠? 연금급여. 그리고 사회보험 원리입니다. 그죠? 단순하다라는 거
차이점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적연금 연계제도 취지. 자, 뭐 취지는 뭐 설명을 굳이 하자면, 자, 직역가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을 하고 있다가, 내가, 저 공무원, 난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입해서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본인이 뭐 사업을 하든 뭘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에 이제 또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 이때 뭐 3년을 다녔었다, 재직했었다 그러면 연계를 해서 3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있는 연금가입자 중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최초로 연금제도 간 이동자,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가능하다. 연계급여 수급 요건이 있죠. 그래서 각 연금가입기간과 재직기간 합해서 20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거. 합해서 이 기간 합해서 20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 65세 받게 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죠. 네. 자, 공적연금 중 특수직역연금제도에 속하지 않는 것, 자, 공무원연금, 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이죠. 근데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네. 자, 공무원연금 중 분할연금의 수령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 가입기간, 혼인기간 5년 이상이 맞죠. 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60%이다. 그 다음에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된다. 맞죠? 자,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60%가 아니고 얼마죠? 자, 2분의 1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수령 요건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자,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연금과 퇴직금의 복합적인 성격이다. 이게 사회보험 원리만 있는 건 뭐라고 설명드렸죠? 국민연금이다. 자, 일반 사회보장제도고 순수 이게 다 국민연금에 관련된 설명이죠. 네, 다 국민연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 이 1번만 공무원연금의 제도적인 특징이다. 차이점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공적연금의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이죠. 각 연금 간의 재정 이전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자, 이거는 한번 볼게요. 자, 2번 최근 법 개정으로 연계 신청 대상자를 가입했던 적이 있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네. 가입했던 적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 확대했다. 그리고 각 연금의 가입기간 합산해서 20년 이상이라고 했죠. 네. 그래야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을 합산한다. 그죠? 네. 그러면 뭐가 틀린 거야? 자, 1번이죠, 1번. 그죠? 자, 재정 이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없이 그냥 각각의 연금 제도에서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비례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있다가 내가 직역연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이 재정을 뭐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례해서 지급을 한다.